자, 손해평가사 2차 시험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 이론서, 방대한 양의 이 이론서를 다 외워야 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요예요. 이 많은 양 속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바로 문제화되는 것들입니다. 간혹 나는 이론서를 7회독 했다, 10회독 했다 하시고 떨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이 탓하시고 머리 탓하시고 그분들이 정말 나이 때문에 머리 때문에 떨어지셨을까요? 아닙니다. 잘못된 공부 방법으로 공부하셨기 때문에 떨어지신 거예요. 즉, 문제를 잘 풀지 못해서 떨어지신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보러 가면요, 몇 회독 했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주어진 시간 내에 얼마나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냐를 테스트합니다. 결국은 문제 해결 능력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물론 전체의 내용을 조망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회독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회독만 한다고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2차 공부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손해평가사 시험이 이론과 문제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걸요. 강의 열심히 듣고 회독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데.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계산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요. 그리고 이걸 반복 숙달해서 몸에 배이게 만들 겁니다. 저는 이걸 체화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서술형 단답형 문제. 자, 이거는 노력만 하면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단수 남기죠. 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짚어드릴 텐데 그걸 외우고 공부하는 건 오로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많이 보고 많이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실 겁니다. 이 서술형 단답형 문제는요, 시험이 가까워져서 빡세게 하셔도 외워집니다. 근데 이 계산 문제는요, 단기간에 되지 않아요. 단기간에 된다 하더라도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반복 숙달해서 몸에 배이게 만든다. 체화시킨다고요.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낼 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할 거예요. 그럼 바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 강의 교재는요, 농금원에서 배포하는 이론서를 사용할 건데 4월 13일 날 개정된 이론서를 가지고 강의를 할 거예요. 이 이론서는요, 농금원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있고 우리 손해평가사 공부방 카페에도 자료실에 올려놨으니까 이 파일 받으시고 제본하시면 됩니다. 자, 페이지는 90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이 앞의 내용은 중요한 부분 다 끝내고 할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뭘 공부하는지부터 아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뭘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적과전 이렇게 시작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헤매시는 거예요. 우리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상품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보험 상품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취급하는 농작물이 과수가 있고 밭작물이 있고 논작물,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이 있는 겁니다. 가축도 있는데 가축은 가축 재해보험이라고 따로 분류하니까 일단은 뺄게요.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취급하는 이 농작물마다 보험 상품이 있는 겁니다. 과수에선 뭐가 있습니까? 과수에는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상품이 있고 종합위험 과수 상품이 있고 수확전 종합위험 상품이 있고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상품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밭작물, 논작물 전부 다 각각의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과수할 거니까 과수 상품만 좀 볼게요. 이 과수의 보험 상품들 중에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이 적과전 종합위험이에요. 가장 먼저 배우지만 가장 어렵죠. 그래서 이것만 좀 잘 하시면, 이 고비만 좀 넘기시면 나머지는 좀 수월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이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상품이 뭐냐? 적과를 하기 전에 종합적으로 모든 위험에 대해서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위험은 재해를 의미합니다. 그럼 적과 전에 모든 재해를 보장해 준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적과가 뭐냐? 적과는 열매를 솎아주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 적과를 해주면요, 과실의 품질이 좋아지고 더 잘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적과를 해줘야 되는 건데 이 적과를 꼭 해줘야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이 바로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이에요. 얘네들이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의 가입 대상, 보험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사과, 배, 단감, 떫은감만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겠구나. 이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름이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상품이니까 적과 전에만 보장해주고 적과 후에는 보장 안 해줍니까? 아닙니다. 적과 후에도 보장을 해줘요.
어떻게 보장을 해주냐면 일단 저가 전에는 종합적으로 다 보장해준다 그랬죠. 종합위험 방식. 이 종합위험 방식에 들어가는 재해가 자연재해, 조수해, 그리고 화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자연재해는 모든 자연재해를 말해요. 그리고 조수해는 새나 짐승으로 인한 피해, 화재, 불로 인한 피해 다 아시죠? 이렇게 저가 전에는 다 보장해주는 반면에 저가 후에는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 우박, 일소, 가을 동상해 이렇게 7가지만 보장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7종 7가지 재해를 외우셔야 되는데 이 첫 글자만 따가지고 태지집 화우일가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연상해서 외웠거든요. 여러분 서태지 씨 아시죠? 서태지 씨 집이 엄청 큰 대저택인 거 아시나요? 아무튼 엄청 큰 저택에 사시는데 그 서태지 집을 보고 와우 이렇게 큰 집에 살다니 하고 놀란 겁니다. 그리고 나도 저런 집에 살고 싶으니까 일해야겠다 해서 일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외우셔야 돼요. 이걸 외우는 방법이 가지각색이에요. 어떤 분들은 태우집 해서 외우기도 하고 하시는데 자, 우리는 이렇게 외웁시다. 이렇게 외우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이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 상품에는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가전 특정위험 5종 한정보장 특약이 있습니다. 저가전에 특정위험, 특정한 몇 가지, 5가지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5가지 재해가 뭐냐? 이 저가 후에 보장하는 7가지 재해 중에 앞에 있는 5가지, 이 태지집 화우를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태지집 보고 와우, 놀라기만 한 거죠, 그냥. 와우.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5종 한정 보장이 정말 중요해요. 선생님들이 이 5종 한정 보장, 5종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보험료랑 보험금 산출하는 게 전부 다 달라집니다. 아니, 저가 전에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줄여서 자조화라고 할게요. 자조화를 전부 다 보장해 주기로 했는데 왜 굳이 5가지 재해에 대해서만 보장받으려고 합니까? 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 과수원에는 조수해가 일어나지 않아요. 가끔 태풍이나 오고 집중호우나 옵니다. 그런데 계약자 입장에서는 굳이 보험료를 더 많이 내면서 다 보장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보험에 가입하는데 암도 보장하고 무슨 다른 질병도 보장하고 이렇게 보장해주는 게 많을수록 보험료가 비싸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 상품에 가입한 보험 계약자들이 우리 과수원은 저가 전에 다 보장해줄 필요가 없어. 나는 5가지 재해에 대해서만 보장받을래 하고 특별약관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 주요 특징에 있는 내용들이 방금 다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저가전 종합위험 보장 방식이란 보험의 목적에 대해 여기서 보험의 목적은 사과배, 단감, 떫은감을 말하는 겁니다. 보험기간 개시일부터 통상적인 적과를 끝내는 시점까지는 적과 전까지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해당하는 종합적인 위험을 보장받고 적과 후부터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는 태풍, 강풍, 집중호우, 우박, 화재, 지진, 가을 동상해, 일소 피해에 해당하는 특정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장받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보장 개시일부터 통상적인 적과를 끝내는 시점까지 적과 전까지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입 당시 정한 평년 착과량과 적과 종료 직후 조사된 적과 후 착과량의 차이를 보상하고 이 차이가 착과 감소량입니다. 착과, 달려있는 열매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년 착과량부터 보셔야 하는데 이 평년 착과량은 예상한 착과량이에요. 자, 올해는 이 과수원에 열매가 이만큼 맺히겠다 예상한 거죠. 그냥 예상한 건 아니고요. 이 과수원을 몇 년 동안 지켜본 결과 한 해 평균 이 정도는 맺히는구나 이렇게 예상한 겁니다. 과거의 통계를 통해서. 근데 이 평년 착과량을 왜 예상할까요?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예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때, 이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 상품을 가입할 때는요, 가입 시기에 열매가 맺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보험 가입 금액을 정하고 보험료를 내려면 이게 열매가 얼마나 맺히는지 알아야지 보험 가입 금액도 책정하고 보험료도 책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입 당시에 예상해서 정한 착과량을 평년 착과량이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열매가 착과되는 시점에 가서
이 저가 후의 착과량이 이 실제 조사된 착과량이거든요. 아니 예상을 열매가 한 1000kg 열릴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700kg만 열린 거예요. 나는 1000kg 열릴 걸 예상하고 보험료도 내고 다 했는데 700kg밖에 안 열렸으니까 이 차이 300kg을 보상해줘야겠죠. 이게 착과 감소량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착과 감소량으로 보험금을 구하게 될 텐데 그 보험금의 이름이 착과 감소 보험금이에요. 자, 저가 전에 착과 감소 보험금을 받았다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죠. 저가 후에도 사고가 발생해서 달려있는 과실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어떤 재해로?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가을 동상해, 일소 피해로 달려있는 과실이 피해를 입어서 착과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과실이 아예 떨어져서 낙과 피해를 입거나 이렇게 피해를 입어서 감소된 양, 이거를 감수량이라고 합니다. 이 감수량은 감소된 수확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감소된 양으로 받아들이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가 후에 받는 보험금을 과실손해보험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감수량으로 구합니다. 자, 이 보험금에 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 과목에서 할 거고요. 넘어가서 보상하는 손해 보겠습니다. 자, 저가 전 종합위험 방식에서 저가 전에는 모든 재해를 다 보상한다 그랬죠. 5종 한정 빼고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다 보상합니다. 근데 여기 태풍 피해, 우박 피해, 동상해 다 있는데 기타 자연재해 있죠. 그래서 사실상 모든 자연재해를 다 보상해 주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렇게 태풍 피해, 우박 피해, 각각의 자연재해에 대해서 정의가 적혀 있어요. 이 정의 부분은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고 단답형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괄호를 쳐서 나올 수가 있어요. 태풍 피해는 기상청에 태풍주의보 이상 발령할 때, 자, 주의보 이상이라면 주의보랑 그리고 경보가 있겠죠. 기상특보는요, 이 주의보 경보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태풍주의보 이상 발령할 때 발령지역의 바람과 비로 인한 피해, 그리고 우박은 정란운과 봉우리 저군 속에서 성장하는 얼음 알갱이나 얼음덩이가 내려서 발생하는 피해. 이 정란운과 봉우리 저군은요, 엄청 두껍게 발달한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엄청 두껍게 발달한 거죠. 동상에는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농작물들이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 우리 이거 냉해랑 구분했었습니다. 1차에서. 냉해랑 차이점이 뭔가요? 결빙, 얼었냐 안 얼었냐 이 차이죠. 호우 피해는 많은 양의 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고, 좀 더 내려서 강풍 피해, 바람으로 인한 피해, 한해는 지속적인 강우 부족으로 인하여 토양 수분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가뭄이죠. 자, 냉해 나왔습니다. 이 냉해는 정의를 통째로 다 써낼 줄 아셔야 돼요. 조해는 바닷물이 들어와서 발생하는 피해고, 설해는 눈, 폭염, 매우 심한 더위, 기타 자연재해, 그리고 조수의 화재. 자, 여기까지가 저가 전에 보상하는 손해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저가 후에 7종 재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저가 전의 재해랑 저가 후의 재해가 같은 재해일지라도 이 정의가 다르다는 겁니다. 일단 저가 후의 태풍 볼게요.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 태풍주의보 또는 태풍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바람과 비를 말하며 최대 순간 풍속 14m/s 이상의 바람을 포함. 아까 저가 전의 태풍에는 이런 말이 없었죠. 저가 후의 태풍에는 이게 있습니다. 이 단어 하나로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이 저가 전에는 상관이 없죠. 이런 말이 없으니까. 근데 저가 후에 10m/s로 바람이 불어서 피해를 입었어요. 그럼 보상을 안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내기도 하고 괄호를 쳐서 문제를 내기도 해요. 이때 강풍은 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 기상관측소, 기상청 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에 나타난 측정 자료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로 판정한다. 다음 우박은 너무 다행이죠. 똑같습니다. 이거는 저가 전이랑 똑같아요. 다음 집중호우, 기상청에서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 호우주의보 또는 호우경보를 발령할 때 발령한 지역의 비 또는 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소의 기상관측 장비, 기상청 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 자, 집중호우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인 강우 상태. 자, 12시간 80mm 이상 체크해 주시고, 화재도 똑같죠.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다음 지진은 지구 내부의 급격한 운동으로 지진파가 지표면까지 도달하여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지진을 말하며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 통보를 발표한 때 지진 통보에서 발표된 진앙이 과수원이 위치한 시군 또는 그 시군과 인접한 시군에 위치하는 경우에 피해를 인정합니다. 다음 가을 동상의 일소 피해,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출제 확률 높은 부분이에요. 가을 동상에는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과실 또는 잎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를 말하며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결빙 증상이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경우, 그러니까 육안, 눈으로 봤을 때 계속 얼어있으면 그때 피해를 인정해준다 이거예요. 가을 동상의 이 피해는 단감 떫은감 품목에 한하여 10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을 동상해로 나무 전체 잎 중에 50% 이상이 고사한 경우에 피해를 인정합니다. 이 고사는 죽었다는 뜻이에요. 다음 일소 피해, 폭염으로 인해 보험의 목적에 일소가 발생하여 생긴 피해를 말하며 일소는 과실이 태양광에 노출되어 과피 또는 과육이 괴사되어 검게 그을리거나 변색되는 현상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소의 정의고 여기는 폭염의 정의입니다. 어디에서 폭염의 정의? 적과 후의 일소 피해에서 폭염의 정의. 공부하시다 보면 나중에 인삼에서도 폭염의 정의가 나와요. 거기서 폭염의 기준이랑 여기서 폭염의 기준이 다릅니다. 어쨌든 적과 후의 일소 피해에서 폭염은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폭염특보, 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를 발령한 때에 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소의 기상관측 장비, 기상청 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 자, 같은 문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기상 관측 장비로 측정한 낮 최고 기온이 연속 2일 이상 33도 이상으로 관측된 경우를 말하며 폭염특보가 발령한 때부터 해제한 날까지의 일소가 발생한 보험의 목적에 한하여 보상하며 이때 폭염특보는 과수원이 위치한 지역의 폭염특보를 적용한다. 자, 여기 가을 동상해랑 일소는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통째로 써낼 수 있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